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은 올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 재개와 신형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가 장기 교착된 상태에서 북한의 군사적 역량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다시 활발해지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산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올해 발표한 국제군비 군축 국제안보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40에서 50개로 추정해 지난해 추정치보다 10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또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선보이며 군사력을 과시했는데 올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모두 8차례로 지난해 6차례에 비해 횟수가 더 늘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던 2019년 당시 14차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미사일 역량 개선을 위한 시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VOA에 올해 북한 지도부의 도발 특징으로 무기 개발이 가속화된 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대형 도발이 없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In terms of not testing ICBMs or nuclears, I think you remember his last nuclear test is what triggered unprecedented UN sanctions. Number one. Number two, I think there was an informal understanding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that seems to have continued more or less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새로운 무기를 선보인 점에 주목하면서 한국, 일본 그리고 주한미군 등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o they're continuing to expand and refine their capabilities for attacking South Korea and Japan, even though they haven't crossed the sort of the unofficial red line of ICBM tests. So, they're continuing to develop their military capabilities to attack the U.S. and our allies. Whether it's a negotiating tactic or not, it's certainly expanding the military threat.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무력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북한에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실험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한국인 등에게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군보다 더 우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하는 효과를 낸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내년에 대화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핵실험 등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28일 발표한 아산 국제정세 전망 2022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가 내년에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사거리를 대폭 늘린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나 2차 극초음 활동체 실험 또는 신형 잠수함 진수 등 새로운 도발을 통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15,000km 사거리 핵무기 개발 가능성도 있다며 내년 2, 3월 미한 연합훈련을 기점으로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기존보다 더 강도 높은 무력 시위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은 한국의 새 정부가 취임하는 5월과 미국의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11월 사이에 더욱 농후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 운영 실패로 경제난이 가속화하면서 사회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이에 대응해 내부 결속을 다질 필요가 커졌다며 이를 위해 도발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 고명현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한미동맹의 균열이라며 두 나라가 북한에 대한 위협에 이견이 있고 미국과 중국이 자신들이 구축한 질서에 편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미국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 북한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 2명 정도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와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북한 당국의 무리한 국경 봉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와 북한 전문 조사 기관인 NK 소셜 리서치가 28일 탈북민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대북 송금 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전체 조사 대상자 407명 가운데 85명을 기록해 20.9%에 그쳤고 지난해 같은 조사의 26.6%와 비교해 5.7%포인트, 2019년에 비해선 7.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대북 송금 경험자들은 평균 1.5회 송금했으며 1회 평균 송금액은 209만 원, 미화로 1,760달러, 연간 총 송금액은 2억 4,520만 원, 미화 2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만 5천 달러 정도 줄었습니다. 이처럼 올해 대북 송금액이 줄어든 건 북한 지도부의 과도한 국경 봉쇄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올해 대북 송금을 하지 않은 이들의 가장 큰 이유는 송금해줄 가족이 없어서 또는 송금할 만한 돈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기타를 꼽으면 32.6% 중 대부분의 의견은 코로나로 인해 가족과 연락이 끊기거나 브로커와 연락이 끊겨 송금을 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자 중 28.5%인 116명은 올해 대북 송금 과정에서 북한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과 연락을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주로 안부를 묻거나 대북 송금 전달 여부 확인, 북한 내부 상황 파악 등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탈북민과 일반 한국 국민 간 경제활동 차이를 분석한 조사에선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6.8%를 기록해 63.1%를 기록한 한국 국민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탈북민 실업률도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2.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취업자들의 상당수가 한 달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거나 일일 근로자 비율이 높아 직업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탈북민의 실질적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동시에 실업률은 작년 대비 4.8%나 감소한 2.9%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2%대로 들어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취업 상황을 보여주는 이 상용 근로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임시 근로자 혹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사업을 마련하는 그런 자영업자의 비율이 늘었다는 점에서 마냥 어떤 취업의 안정성이 좋아졌다라고 보긴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 탈북민들은 평균 임금도 192만 원, 미화 1,600달러를 기록해 한국 일반 근로자 평균 임금인 273만 원, 미화 2,300달러에 비해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와 전문가들은 탈북민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켜야 할 대상이 아닌 적응하는 주체로 보고 보다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올해 들어 네 번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새로운 정책 노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VOA에 북한 정권이 김정은 10년을 맞아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자화자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노선을 변경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정책 노선을 발표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이번 전원회의가 미니 당대회 수준이라며 김 위원장 스스로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는 등 북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통제력 강화 목적으로 각 기관의 대표자를 모두 참석시키려 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북한 대내외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회의체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유명무실해졌다가 김정은 체제 들어 공식 정책결정기구가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동맹과의 파트너십 복원과 다자체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지만 성과에 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간 철수 사태와 프랑스와의 갈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주훈 기자가 최근 미국 언론에 실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레고리 트레버턴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 위원장은 26일 LA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NIC를 이끌었던 트레버턴 전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국제 무대에서 리더로서의 명성과 이미지를 회복하고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합격 수준은 아니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프랑스의 사전 공지 없이 영국과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지울 수 없는 실수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는 생각보다 연속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칼럼니스트 데이빈 이그나티우스는 그러나 최근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시된 동맹과 파트너십 복원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의 최대 강점은 상호 의존망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동맹과 파트너십 회복 작업을 시작했고 아프간주 등 미군 철수 사안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노력이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아시아 지배 야욕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전략안보센터의 에마 애시포드 선임연구원과 매튜 크로닉 부국장은 미국 외교정무지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세계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과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과 이란 핵 합의, 민주주의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고취시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국무부 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동맹과 파트너십 복원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So much of our work this year has been about rebuilding the foundations of American foreign policy. That started with restoring and revitalizing our network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and re-engaging the multilateral system where so much of the day in, day out work of diplomacy takes place. 하지만 이런 발표와 달리 성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면서 내년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의 에런 데이비드 밀르 수석연구원은 최근 CNN 방송 기고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직면할 주요 대외 문제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문제를 꼽으면서 안타깝게도 모두 성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수석연구원은 그러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가 외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향후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이 과거보다 더 내려갔으며 여전히 전 세계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76차 유엔 총회 제5위원회에서 확정돼 최근 공개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 자료를 보면 북한의 분담률은 0.005%로 193개의 유엔 회원국 가운데 133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기록했던 0.006%보다 하락한 것으로 분담률 순위도 129위에서 다소 떨어졌습니다. 유엔 예산 분담률은 세계 소득 대비 각국의 국민 총소득 GNI 비중과 외채,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미국은 22%의 분담률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번 정규 예산 분담률에서 2.574%를 기록해 9위에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